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한생기술학원에서 대학진학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또한 영어 강사도 겸임하고 있는 박일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재도전하는 친구들 열심히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학원에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셨을 것 같고, 도착하셔서 이래저래 이것저것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있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신없이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방문 상담 오셨던 부모님이라면 뭐 재반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좀 인사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겸 해서 부모님께 앞으로의 학원 생활이나 학원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 여부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이고 또한 1대6 우리 그룹 가입반 명문반에 담임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좀 부모님과도 학업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소통할 일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 차원에서 일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사안들, 커리큘럼 소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부모님께 좀 보고를 드릴게요. 자, 저희 학원의 광릉한생 재도전반의 가장 큰 특징은 1대6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수업이 다 1대6은 아니고 국영수 정규 수업은 1대6으로 진행을 하되, 그 밖에 어떤 보강 수업들, 보조 수업들 이런 것들은 뭐 탐구를 비롯한 어떤 선택 과목 수업들 이런 것들은 1대6이 아니라 1대4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기본을 잡고 기초를 잡는 중요한 수업들은 다 1대6의 소수 정예로 지원을 한다. 수업을 한다. 저도 대단위 강의도 해보고 소단위 강의도 해봤지만, 학생들 숫자가 한 반에 15명을 넘어가게 되면 그 학생 한 명을 하나하나 보면서 수업하기는 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때 그것을 즉각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는 알 것 같으니까 그거를 뭐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1대6으로 각 반을, 국어, 영어, 수학을 각각 반을 편성하기 때문에 완전 거의 비슷한 때 성적대의 학생들이 서로 뭉치게 돼요. 내가 모르는 건 이 친구도 모를 확률이 높고,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묶음으로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1대6이다 보니까 선생님과의 밀도도 암만 해도 높겠죠. 그래서 수업 중에 질문도 가능한 반면 선생님도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를 판단해 가면서 수업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작은 교실에서 이렇게 좀 1대1 지도가 가능한 어떤 상황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시면 발편성을 하고 선택 특강과 보충 특강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큰 단위로 진행된다는 거. 자, 요걸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건 PT 시스템입니다. 퍼스널 티칭이라고 해서 1대1로 가르쳐주는 시스템인데, 특히나 뭐 질문은 뭐 당연하거니와 아예 PT 시간을 정규 시간에 두어서 학생들을 1대1로 만나고, 이때마다 선생님들이 수업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학생의 어떤 성취도에 맞는 숙제를 각자 부여하고, 그걸 그 다음 주에 또 검사하고, 제만 질문을 받아주고, 그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시간에 약속 잡아서 또 좀 더 봐주고, 이러한 어떤 1대1 케어의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PT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지도하는 모습들을 좀 사진을 찍어놨는데, 특히나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이러한 1대1 어떤 지도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들이 함께 놓고 봤을 때는 몰랐던 걸 막상 1대1로 지도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얘가 이쪽이 안 되는구나. 혹은 여기는 너무 잘 되네. 이건 넘겨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아예 시간표에 박혀 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필요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질문의 형태로 선생님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학생과의 밀도를 최우선시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부모님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업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수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학습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꼭 자기주도 학습 일기를 쓰게 만들고, 이거를 쭉 검사하면서 진행을 해요. 저희가 PT를 주간 PT 혹은 월간 PT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나 월간 PT를 할 때는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성적을 가지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학습 일기에 녹여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저희는 연교시 시간이 담임 시간인데, 이때 담임이 들어가서 학생들의 학습 일기를 하나하나 다 점검해요. 점검하면서 이거 잘 지켜주고 있네, 안 되네. 뭐 좀 많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또 불러다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 줍니다. 그래서 학과 다니면 저 위에도 전략담임이라고 해서 또 담임선생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이분이 주력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학과 다니면 학과 시간에 많이 보고, 전략 다니면 또 좀 부족한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또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는데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학생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런 게 저희 학원 1대6 명문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 명문반은 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운영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정규 수업 1대6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국어 4T, 영어 4T, 수학 8T, 그리고 PT 시간이 각각 1시간, 1시간, 2시간 요런 식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주로 오전에 수업이 잡히고요. 그 밖에 저희가 선선행 기간 동안에는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기를 위주로 1대1을 최대화해서 진행을 하고, 1월, 2월 갈수록 수업이 조금 늘어나요. 그러다가 6월, 9월 되면 그때부터는 수업이 좀 더 줄면서 자습이 또 많아지고, 이러한 형태의 연간 어떤 수업 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선택 과목, 미적, 확통 등에 대한 수업이 개설이 되고, 확통이나 미적은 한 수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중하 해가지고 몇 가지 수업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수업은 1대6은 아니지만, 그래서 최대한 좀 분간해서, 학생들의 성적대를 분간해서 맞춤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1월부터 듣기 평가가 시작이 되고,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제가 좀 반강제로 다 듣게 할 겁니다. 듣기 평가가 사실 영어 성적 올리는데 가장 편하고 좀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그 밖에 1월 달부터 테마 특강이 시작이 되고, 국어, 영어 해서 한 2에서 3T. 요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과 상담하에 좀 듣거나 안 들을 수 있도록 약간 약점 보강 특강이라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어법 진도가 다 나갔는데 어법 하나도 모른다, 그런 친구들 다시 한번 어법 돌려주고, 이러한 어떤 보강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달부터 탐구와 국어 선택 과목 시작되는데, 이건 다른 제종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시작이 된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선행 기간은 국영수의 기본기에 집중해서 학생이 앞으로 1년간 들어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기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난 다음에 2월 달부터 탐구나 이런 것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요거는 이제 시간표인데 예시로 들어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흘러가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교시가 있는데, 영교시는 담임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들어가서 학생들 학습일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겁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정규 수업이고 빠져서는 안 되는 수업. 그래서 1대6 수업들이 오전에 4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5교시에서 8교시는 주로 선택 수업들이 깔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5, 6교시는 주로 클리닉, PT가 주로 깔리고, 이때 아이들을 1대1로 보는 시간들이 주로 5, 6교시에 있고, 7, 8교시 이후에는 수학 선택 과목이나 국어 선택 과목들, 이런 것들이 깔리게 돼요.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한 2-3시간 해서 하루에 수업은 한 6시간, 대여섯 시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밖의 시간은 자습과 Q&A 할 수 있도록. 자습과 Q&A 할 때도 최대한 Q&A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게끔, 수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나면 9교시에서 11교시까지, 11교시가 끝나면 11시 반 정도 되는데, 11시 반까지는 무조건 자습해야 되고, 씻고 12시에 지침해서 다음날 6시에 기상, 6시 반에 기상,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말에는 주로 탐구를 위주로, 테스트와 탐구를 위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주중에는 주요 과목을 위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 큰 구획을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명문반 친구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될 시간표였고요. 자, 연간 커리큘럼. 요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써있긴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이 필요한 거를 가르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 강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구문 기본기가 돼 있다, 6명이 구문 기본기가 돼 있는 친구들이 뭉쳐있다 라고 하면 유형편부터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명사, 동사도 뭔지 모른다? 그럼 거기서부터 가르칠 거예요. 물론 1년을 흘러가야 되니까 대강의 커리큘럼 라인들이 서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하겠다, 그러려고 구력과에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큰 저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역시나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학 진짜 중학 수학조차 안 돼 있다면 그거부터 끼고 가르치겠다. 그 친구도 모아가지고 진짜, 물론 이미 중학 수학 진도 나가는 게 지났다면 1대1 PT를 통해서라도 뭔가
뭘 보게 만들고 하게 만들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서 일정한 등급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연간 커리큘럼의 가장 큰 대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2월 말까지는 뭐 기본기를 끝내고 6월까지 해서 기본기를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9월까지 해서 다시 한번 2바퀴째 돌려가면서 기출 분석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있지만 그걸 최대한 따라가되 그 안에서 학생의 니즈에 최대한 맞추겠다라고 하는 걸 연간 커리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대1 케어 계획. 저 처음에 들어오면 입소 2, 3일 내에 학과 담임과 생활담임 선생님의 초도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전화도 좀 드리게요. 주로 아마 부모님께 앞으로 통화를 많이 드릴 건 아마 생활담임 선생님들이실 텐데 학과 담임 선생님들한테는 문자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선생님들 수업 끝나고 나서 또 전화 드리고 이렇게 소통을 좀 자주 하겠습니다. 또 초도 상담 학과 담임 끝나고 나면 과목별 멘토 선생님, 제가 담임이니까 영어는 저랑 상담할 거고 수학이랑 국어는 그 수업에 들어가는 선생님이 멘토 선생님이거든요. 한 분씩 들어갈 거예요. 수학은 2분, 영어 1분, 그다음에 국어 1분. 이렇게 그분들이 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 상담도 할 거고 그 외에 처음에 초도 상담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마다 PT 하면서 상담할 거고 그 달마다 또 시험 보면서 상담할 거고 그 외에 또 필요하면 중간중간 선생님의 니즈든 학생의 니즈든 계속 상담할 거예요. 저희는 상담 요청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거기다가 선생님 이름 쓰고 상담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학생들 불러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이든 학생의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든 고민에 대해서든 말을 들어주게 돼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쭈삣쭈삣 얘기하기보다 그거 쪽지 내면 되니까 오히려 편해해요. 그러면서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도 쌓아나가고 이런 식으로 밀도 있게 학생들 관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밖에 저희 강사진을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거긴 한데 강사진을 좀 말씀드리면 수학은 저희 수학 과장님 홍창훈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홍창운 선생님, 이민석 선생님, 홍성재 선생님 요 네 분이 주로 끌어가시는데 아마 주로 요 두 분 이민석 선생님과 홍창훈 선생님이 좀 그룹 가면 많이 이끌어갈 거예요. 그리고 자 영어는 저도 있고 여기 조재환 선생님 그 다음에 이상현 선생님 요 세 분을 주력으로 가는데 그룹반은 저를 좀 위주로 해서 많이 학생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어는 저 국어 과장님 김규환 선생님 그리고 우리 대성방에 인강하고 있는 신하동 선생님 그리고 김현수 선생님 요 세 분을 주축으로 이뤄가는데 그 중에서도 김영준 선생님이 좀 더 많은 반을 맡아서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 한 네 분이 주력으로 그룹반을 이끌어가는 멤버이다. 이 네 분이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 200명 이러면 소용없죠. 저희는 6명씩 5반, 30명. 그러니까 학생들을 원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소수정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강사진들 대략 말씀드렸고요. 자, 멘토 시스템.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말씀드렸듯이 학과 담임, 저죠. 저는 과목별 학습 시간의 배분이나 학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할 거예요. 성적 관리도 제가 할 겁니다. 국영수 성적 추이를 관찰하고 그에 맞는 어떤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학습 플래너,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게 만들고 그걸 검사하면서 그 연간 관리해주고 수시 정시 나중에 제가 대학 진학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수시 정시 배치 상담도 저와 함께 이루어갈 겁니다. 즉 영어를 비롯해서 저는 영어 멘토니까 영어 비롯해서 학과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제가 맡아서 진행할 것이고 학습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마 저랑 이제 소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밖에 생활담임 선생님 이분은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분입니다. 같은 층에서 주무시면서 혹시나 밤에 아프면 학생 아프면 병원에 차로 데려가시고 외출이나 외박 이런 일정 관리하시고 자습실에 들어가 있으면 자습실 같이 들어가서 자습 관리해 주시고 졸으면 깨워주시고 힘들어하면 또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이 생활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여건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외부와의 특히나 부모님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시고 생활관이면 생활관, 자습실이면 자습실 항상 거기서 관리 감독 해주시는 분. 학습 위의 모든 상황 생활담임 선생님과 주로 아마 많이 통화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멘토 선생님, 전 영어 멘토니까 국어하고 수학 또 각각 멘토 선생님이 지정이 될 거고 과외니까 그룹 과외니까 그 수업에 들어가시는 분이 그대로 멘토가 돼요. 나를 제일 잘 아는 분, 나를 수업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질문도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멘토링을 주도할 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는 세세하게 다뤄줄 수 있지만 국어나 수학은 아무래도 좀 큰 틀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 일정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질의응답을 주도하고 자습교재나 인강 등등의 선택에 있어서도 학생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멘토 선생님과 뭐든지 자기 학습에 대해서는 상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광욱 멘토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학과 담임 저, 멘토 2분, 생활 담임 1분 해서 총 4분이 한 명의 학생을 담임으로써 끌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희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결국에 부모님과 결과를 공유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생활 담임이나 학과 담임과의 전화, 통화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또 방문하시면 또 방문 또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워낙 또 저희가 외지에 있고 멀다 보니까 방문하시기 어려우면 전화를 주시거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뭐 수업 없을 때나 또는 생활담임 선생님이 좀 학생 관리가 좀 쉴 때 이럴 때 전화드리고 함께 2인 삼각해서 학생들 관리할 거고요. 그 밖에 시험 보고 나면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주로 대성이나 이투스 같은 사설 모의고사를 좀 보게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분석표를 비롯해서 3월, 6월, 9월 이럴 때는 학과 담임이나 강호 선생님들이 어떤 상담 내역까지도 같이 좀 보내드릴 거고요. 생활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자습할 때 관찰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도 일지로 정리해서 요거는 이제 매달은 아니고 3, 6, 9 이렇게 좀 중요한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그 밖에 다른 단들은 시험 모의고사 성적표 학평이 있다면 학평 플러스 사설 학평이 없다면 사설을 위주로 해서 성적표가 부모님께 갈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활담임이나 학과담임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과 결과도 많이 공유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뭐 방문 상담 오셨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겠지만 또 약속도 드리는 겸 인사도 드리는 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12월 달에 시작하는 것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서 더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광명한 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고 또 긴 말씀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만나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시를 쓸 때가 됐든 아니면 또 방문하실 때가 됐든 그때 또 1대1로 인사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